안녕하십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숙입니다. 우리나라 현대무용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기수로서 예술의 영역을 개척하신 한 분, 여기 교수이시며 무용가이신 유관순 씨를 모시고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맞이합니다. 요즘도 역시 계속해서 학교에 네. 어느 학교에 있건 이화여자대학교에 있습니다. 맡으신 것은 네, 현대무용이죠. 현대무용.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 무용을 유 교수님 하셨습니까? 글쎄요. 어려서부터 한 거를 얘기하다면은 뭐 5살 때부터. 5살 때부터. 네. 그렇게 처음 시작한 건 이제 교회 다닐 때 크리스마스 때 춤추기 시작한 게 맨 처음이었죠. 네. 그런 그 소질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 부를 기회나 춤을 출 기회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저의 가장 첫 무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학교는 고등학교는 전주 여자 고등학교를 나오고요. 네. 그리고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또 대학원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네. 네, 그렇게 네. 네, 대학으로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무용 교육은 미국에 건너가서 마다 그라함 현대무용. 마다 그라함, 네, 유명한. 네. 그분에게 직접 사사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알아줄만.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주예요. 전주. 네. 네. 그럼 서울에 올라오신 건 이제 대학교 때, 네, 19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전주에서. 네, 전주고. 네. 그 무용을 5살에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여학교 들어가서부터죠. 여학교 들어가서. 네, 그렇게 학교 행사마다 무용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무용가들에게 배웠고, 그리고 이제 더욱이 본격적이라 하면 이제 대학에 와서 했고, 그다음에 현대무용은 그 시절에 현대무용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하긴 했지만은 네, 했는데 주로 바레에를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또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체육과를 나왔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무용과가 없어서요. 체육과에서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이렇게 전부 다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졸업한 후에 무척 현대무용이라는 것을 더 배우고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랬었어요. 네. 미국 가서도 공부 많이 하셨겠. 얼마 동안 미국에 계셨어요? 네, 오래 있지 못했어요. 네. 맨 처음에 갔을 때는 2년 있었고요. 네. 그때 61년에 가서 63년에 돌아왔어요. 그람 교수 그때가 네, 그때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또 72년도에 가서 1년 있다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해 방학 때마다 이제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했죠. 네. 배우시고 이중으로. 그러나 그 교수 생활하려면 늘 배우고 그래야죠.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네,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보니까 제일 어려운 걸 택한 것 같아요. 예술가인 그 자체도 어렵지만은 끝까지 연구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유 교수님은 그 현대무용 관계를 이제 개발해 나가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무용에 대해서 특별히 관계하신 것은 언제, 어느 때부터입니까? 네, 그러니까 1961년도에 제가 미국을 건너갔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1963년도 9월에 첫 귀국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현대무용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이 1963년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현대무용이 활동이 시작이 됐죠. 뭐 특별한 연유가 있었습니까? 현대무용 하시겠다는? 이 움직임이라는 것이 말 그거보다도 더 깊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외치고 싶고 말이죠. 몸으로. 그리고 몸으로 고뇌나 기쁨이나 이런 것을 몸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척 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현대무용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는 언어가 아니고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고. 국제 언어잖아요. 국제.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body language인가요? body language
발레라고도 하고 인터내셔널 랭귀지라고도 하고 네. 그러죠.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조금 혼동을 일으키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전 무용 있죠. 한국 무용이라고 하나요? 그 한국 무용 또 발레 그리고 현대 무용 그거 좀 구별해서 좀 저 같은 사람도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 나오셨는데. 네. 너무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좀 그렇고요. 우선 한국 무용, 지금 고전 무용이라고 그러셨는데 보통 흔히들 한국 무용을 고전 무용으로만 잘 그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춤에도 고전 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창작적인 우리나라 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전 무용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춤을 그럼 전통 무용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역사를 거듭하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춤이고 창작적인 것은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을 하여서 자기의 것을 만드는 그런 춤을 우리가 이제 창작적인 한국 춤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가 되지를 않으니까 모두 전체를 종합해서 고전 무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고전 무용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써요. 네, 그래서 한국 무용이라고 하죠. 네. 그 발레는 그리고 이제 발레도 마찬가지로 한국 무용처럼 고전 무용이 있고 또 현대적인 창작적인 발레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클래식 발레라고 그러죠. 고전 발레를 그렇게 하고 이제 창작적인 것은 우리가 모던 발레라고들 흔히 그래요. 그 모던 발레면 우리말로 하면 현대 무용입니까? 아니죠. 아닌가요? 현대 발레라고 하는데 현대 발레. 네, 그렇게 한국 무용으로 한국말로 현대 발레 이렇게 붙여서 부르지를 않고 그것이 혼동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 무용은 모던 댄스라고 그러죠. 모던 댄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한국 무용, 발레, 모던 댄스, 현대 무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발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제일? 발레의 뜻이 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냥 발레 그대로 들여왔고요. 네,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제 현대 무용도 현대 무용이라고 하지만 모던 댄스라고도 해요. 그게 이제 발레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클래식 발레가 있고 이제 모던 발레가 있는데 클래식 발레는 그런 고전주의적인 작품 그런 것에서 나온 작품들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그 백조의 호순이 또 또 지젤 또 호두까기 인형 이런 크리스마스 때 우리 흔히 보는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오랜 동안 내려오는 그런 고전 작품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그 기교를 그대로 훈련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형식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 약속된 형식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아주 거기서 하기 원치 않는 작품이 이제 현대무용 하는 사람으로서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현대무용을 할 때는 우리가 전부 그걸 배제할 수 있지만 이제 발레를 전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떠한 약속이 있느냐면은 반드시 토어슛을 신어야 돼요. 그 신발을 높이 올라서는 그 토어슛을 반드시 신어야 돼요. 힘들죠. 이제 훈련을 하면은 익숙해지죠. 그리고 또 의상도 그 튜튜라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튜튜가 있고 로맨틱 튜튜가 있는데 짧은 이 다리 길이가 다 나오는 그 튜튜를 우리가 클래식 튜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발목 거기까지 내려가는 그 망사로 만들어진 그것을 로맨틱 튜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의상을 입어야 되고 그 토어슛을 신어야 되고 허리를 꼭 묶어야 되고 몇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형식을 반드시 이어나가면서 발레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창작적인 발레에서는 그러니까 모던 발레에서는 조금 그 의상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의상의 혁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반드시 토어슛을 신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현대무용은 이제 거기서 시각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볼 때 토슈 신고 나오는 거 보면 이건 발레다 하면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발레죠. 네, 그런데 이제 신발 안 신고 나오면은?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안 신을 수도 있지만 현대무용은 그 어떠한 구속에서 그러니까 그 발레의 구속에서
벗어난 거죠. 허리도 콜세트로 꽉 묶는 것을 다 제치고 그 이사드라단칸이 외치고 다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발도 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느냐. 그래서 토슈즈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옷도 왜 이렇게 구속을 하느냐. 그래서 그 옷도 다 벗어 던지고 그래서 이 안무자나 그 무용 전문가의 현대 무용가의 어떠한 그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상이 나의 사상이 완전히 그 작품 속에 깃들어지는 거죠. 그럼 육 교수님은 그 전에 발레 하시다가 현대 무용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는 다 한 거죠 한꺼번에.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데 이유가 있어요. 구속되는 거 싫어서. 네, 아주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요. 하시겠다. 저의 거 유관순의 무용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처음 우리 저 현대 무용이 1900 언제 들어왔습니까? 63년이요. 63년에. 네. 그 이제 육 교수님이 시작하신 게 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말씀 언급하고 그리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63년에 이제 제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미국 현대 무용이죠. 네, 미국의 현대 무용이 들어왔고 그 이전에 아마 제가 학교 다니기도 훨씬 이전에 일본을 통해서 그런 어떤 현대 무용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많이 발전했었지만은 계통이 서지를 않고 또 그 후계자들이 남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라졌죠. 그럼 미국 현대 무용하고 일본을 돌아. 그러니까 이제 구라파에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흘러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네, 구라파의 메리 위그만이라고 또 현대무용가가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 마르타 그라함, 제가 배웠다는 마르타 그라함 그 또래의 그 유명한 독일을 대표한다면 메리 위그만이죠. 근데 그분의 현대무용이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독일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왔죠. 근데 한국 사람은 또 뭐 독일이고 미국이고 갈 수 없을 그 시기에 일본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일본을 거쳐서 일본 사람들에게 받은 그 구라파식 현대무용을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죠. 그러나 그게 지금 현재 누구의 것이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없죠. 없습니까? 네. 그럼 1963년에 이제 현대무용이 미국의 현대무용이 들어왔어요. 미국의 현대무용이 육선 저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그 처음에 시작한 공연의 작품은 뭐였어요? 작품이 그때 여러 가지인데요. 저 이제 한국적인 작품 이제 항상 그 한국적인 것을 하나 하곤 하는데 논계 안익태 작곡의 논계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미국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인상적인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인상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흑인들에게서 받은 그런 뭐 영감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흑인 영가, 네, 그런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 솔로로만 했던 공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미국 사회 가서 공부하고 살다 오니까 그 물질 문명에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제 정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공포, 그런 두려움, 다른 두려움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저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는 이제 그로부터 10년 후에 나왔어요. 10년 후에. 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 그 고난 당하던 그 이야기를 돌아가신 것까지 엮은 이야기죠. 고난 주간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엮으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음악이 원래 제가 그 72년도에 미국하고 영국에 가 있었어요. 그때에 슈퍼스타 락 오페라요. 그게 아주 대히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오페라가. 그런데 그 오페라를 미국에서도 가봤고 영국에서도 가봤는데 그때에 그거를 볼 때에 제가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그 오페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몸을 놀리질 않고 말이죠. 노래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얘기로 하고 노래로 하고 그 몸을 무척 그 부분적으로만 사용하고 전신을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음악은 무척 좋고요. 그래서 그
팀 라이스와 앤드루 웨버가 작사 작곡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곡을 한번 제가 전체를 무용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안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생활하시는 그 일주일 동안에 이를 그냥 그대로 마지막 일주일인가요? 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네. 지금 저 화면을 조금 보시면요. 저 장면이 그 중에 어느 장면입니까? 네, 저거는 서곡이에요. 서곡. 네. 서곡이면은 네, 서곡이 이제 그 모든 앞으로의 예수의 벌어질 일 그런 등등의 것이 암시적으로 나오죠. 네. 그럼 저 작품을 그동안 많이 계속해서 하셨다는데요. 저 작품을 지금 저 11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셨어요? 73년에 첫 공연을 했고요. 그 해에 사실은 저 미국에서 그 72년에 보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전 나름대로 개인 공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화대학교의 부활절에 부활 예배를 보자는 학교 당국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그 작품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73년 4월에 부활제 때 저 곡을 안무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좀 화제였어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대단히 아주 열광적이었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 예수에 대한 어떠한 모독적인 그런 장면이 있지 않느냐 또는 그 어떻게 이렇게 성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무용으로 다리를 번쩍번쩍 들면서 하느냐는 그런 비난도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무용예술이 이만큼 숭고하고 하나님의 얘기도 무용으로 된다 하는 것을 그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5월 달에 앙콜 공연을 했어야 됐고 그해 7월에 또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지방 순회 공연을 갔어야 됐고 뭐 그 한 해 동안에 급진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면 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하실 때 말입니다. 예술에 치중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면에 치중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활절 예배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건 종교적인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슈퍼스타 작품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데는 그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되면서도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그 종교적인 그 선교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무용의 저변 확대 그러니까 무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그랬고 그다음에 현대 그 슈퍼스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중견 현대무용가가 다 배출이 됐어요. 그 중요한 역할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만 제 자신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다, 막달라 마리아, 헤롯 왕, 베드로, 빌라도 이 사람들이 주역인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하거든요. 거기서.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전부 인류 무용가죠. 네, 그 통해서 전부 다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으로는 우리 예술계, 무용계에 커다랗게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가 됐고 또 하나는 그 군무진 말이죠. 이제 금방 저 TV에도 나왔지만은 군무진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지나간 숫자가 뭐 아마 몇백 명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훈련, 그래서 그 무용가의 기량을 기르는데 교육적인데 아주 공헌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그 이유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이제 관객들이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언제까지 끌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해 연 몇 회 공연하셨습니까? 아마 거의 지금 100회가 된 것 같아요. 100회? 네. 아직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금년에도 지금 12월에 크리스마스 가까이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왕이면 부활주일 때 하시지. 그럼 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그 장면에 몇 장면을 이 화면을 통해서 저 장면은 어때요? 네, 저기 매 맞는 장면이에요. 빌라도에게. 네, 그래서 굴복할 수가 없고. 네.
저 육 교수님이시죠? 네. 참 이거 어려운 표현을 하셨네요. 저 장면은 항상 제가 표현한 작품이지만 볼 적마다 네. 아주 가슴이 아파요. 네, 아주 어려운 장면. 아주 어렵고 저기 39대 매거든요. 네. 39대 매를 맞고 넘어지면은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네. 그런데 저 웃은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저 이야기 전에 어디서 공연할 때 공연하고 39번째에 아주 쓰러졌어요. 아주.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래서 끌어냈지요. 그 무용수들이. 그러니까 그 관객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왜냐하면 쓰러져 버렸으니까 이제 극중 거의, 장면인 줄 알았어요. 네, 거의 이제 다 죽어갔으니까 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전혀 저 알질 못했다 그래요. 그 후에 들었는데 그래서 끌어내고 그다음에 그 후에 상당히 많은 길이가 남아 있거든요. 예수의 장면은 없어요. 그 후에 네.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뒤에서 그 물을 이게 좀 정신을 잃어버려서요. 찬물을 퍼붓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었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밖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단군 신화가 네. 있었고 네. 황무지, 네.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무용화했었고 네. 그 다음에 우주 여행 또 무녀도 우리나라의 무녀도를 했고 그 다음에 독백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요, 네. 육 교수님이 그 작품 가운데는 상당히 그 한국적인 요소, 네. 우리의 의를 심으려고 그러시는 것을 이모저모돼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작품을 하시면서 네. 어떤 그 특성이라고 그럴까, 육 교수님이 어떤 네. 어떤 좀 저 그러니까 현대무용 제가 이제 공부는 서양에서 그 여러 가지 현대무용의 그 훈련이랄지 네. 또는 저 안무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다 들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국의 정서를 빼놓고는 우리가 감정 표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우리나라 현대무용을 한다는 것이 처음서부터 제가 미국을 건너가기 전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한국적인 정서가 담겼다. 우리의 의리 있다면 전하지 그런 것만 하십시오. 해외 공연도 많이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해외 공연을 그냥 처음에는 그 72년도에 네. 갔을 때에 네. 카네기홀에서 카네기홀에서. 그때 이제 뉴욕 데뷔 공연을 했죠. 네. 네, 그때도 저것이 카네기홀의 포스터인가요? 네, 그때 포스터예요. 네. 네. 그리고 저게 언제라고 그러시죠? 72년도. 72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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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춤을 몇 가지 보여주었고 작품 내용은 한국 춤은 우리 궁중무용하고 네. 또 살풀이하고요. 네. 승무하고 승무. 네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무용은 숲 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숲, 네, 네. 네, 숲 황병기 작곡의 숲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한국적인 거를 아주 네 이끌고 나가면서 네, 외국에 네. 그 음악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적. 여기 황병기 선생님 곡을 받아가지고 갔죠. 테이프를 해가시나요? 네. 그 음악은 녹음으로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작품은 그 단군 신화 중에서 네. 사람 되어지다라는 네. 제목으로 네. 이제 곰녀가 여자로 화하는 그 장면을 그때 서울대학교 졸업하신 박영희 선생이 작곡을 해줘서요. 네. 네, 그걸 녹음으로. 저것은 이것은 영국하고 프랑스에 가서 공연했던 유관순. 네, 저는 육관순인데 네. 저건 유관순이요. 유관순, 그럼 유관순 여사. 독일은 독립운동 때. 네네. 그, 그 유관순의 표현을 한 거죠. 그 교수님 육완순이시고. 네. 저기는 유관순이요. 유관순. 발음은 똑같죠. 그래서 택하신 작품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독립투사로서 그 울부짖음, 괴로움, 슬픔 이런 게 무척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첫 해가 그 카네기홀의 공연이었고 이제 아까 보여진 것은
80년도에 81년도에 저 영국하고 프랑스에 가서 공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년도에 우리나라 그 슈퍼스타를 저 단체로 데려가서 미국 공연을 했죠. 네. 최근에도 영국 다녀오셨죠? 최근에는 네, 저 런던? 네, 런던 다녀오고 이제 또 이태리에 가서 이 슈퍼스타를 공연했고요. 그리고 또 금년 초에는 저 이스라엘에서 국제회의가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우리나라 학이라는 우리나라 춤 있잖아요. 네, 그거를 현대화해서 가서 요즘도 했어요. 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바쁘십니까? 네, 요새는요. 저 한국 현대무용 페스티벌이 있어요. 언제? 네, 그것은 저 이달 이제 금주말인데요. 네.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어디서 합니까? 문예극장 대극장에서 하는데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대무용가를 총 일주일 동안 공연해요. 어떤 작품들입니까? 거기는 이제 13단체가 하는데요. 네. 전부 단체마다 특색 있는 그 작품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작품을 제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현대무용단 네 사람이라는 그 단체에서 꽃수술이라는 작품을 하고 또 남정호 무용단에서 나오는데 5가지 에피소드. 그다음에 이제 박명숙 무용단에서 잠자며 걷는 사람, 잠자며 걷는 나무 그런 작품을 하고요. 많아요 작품이.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후지코 도시코라는 무용단이 오는데 저희 현대무용협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일본서요? 네. 네. 10사람이 오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미나 유와 클라이브 탐슨이라는 두 사람이 또 오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발표를 합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은 뭐 국제 세계 수준이라 해야 되잖아요. 세계 무용단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럼 뭐 여쭤본 게 실례가 됐죠. 실례면 용서하십시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또 그 이번 그 페스티벌인가요? 무용제, 네. 무용제라고 하는 한국 거죠? 현대무용제. 네. 현대무용제. 네. 그 거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네. 이해숙 씨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제3회 한국 현대무용제에 참가하게 되는 경희대학교 무용과에 계시는 박명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이번에 어떤 작품으로 참가하게 되시나요? 이번에 작품은 잠자며 걷는 사람, 잠자며 걷는 나무라는 아주 긴 네, 길고 제목이 굉장히 있죠. 재미있고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제목을 붙이셨는지요? 제가 만화경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 만화 나오는 거 말이죠. 네. 근데 아주 커다랗고 재밌게 생긴 만화경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것을 영어로 하면 스코프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내다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거기서 실마리를 얻어서 저의 어떤 세계, 그 현실을 보는 세계,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세계를 그렸어요. 네. 그 만화경 속에 비친 그 세계는 대충 어땠어요? 좀 추상적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굉장히 인간을 이렇게 풍자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제목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작품을 위해서 몇 명이 출연을 하게 되는지요? 20명이. 20명이요. 그러면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겠네요. 그렇죠. 항상 하는 것이 연습이니까요. 네. 방과 후에. 네. 그러면은 요번 그 무용제를 위해서 며칠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365일 거의 매일 연습은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작품에 미 들어가기까지는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전부터 구상을 했어요. 네. 작년 무용제 이어서 끝나자마자 바로 구상하게 되죠. 네네. 그럼 박 교수께서는 그 1회, 2회 무용제에 다 참가를 하셨었나요? 네네. 네. 그럼 이번에 3회를 맞으면서 그 어떤 변화라 그럴까요? 많이 이게 발전도 있고 또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네, 느끼세요? 우선 그 참가 단체도 많아졌고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관객들의 그 호응이 네. 대단해서 그 이번하고 작년에 비해서 벌써 그런 수준이랄까? 네. 그 관객의 다양성 네. 들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 무용제에 참가하는 참가 쪽하고 또 그거를 관람하는 관객 쪽 두 쪽 다의 수준이 다 높아졌던 글쎄, 그런 그런 말씀인가요? 수준이라는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이 현대무용이 뭘까 하고 항상 그것은 뭐 외국의 것이 아닐까 네.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렇게 한복 바지 저고리 입고 앉아 있지 않잖아요. 네네. 다 양복들을 입고 앉아 계시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춤, 지금의 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이번 그 제3회 한국 현대무용제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무용을 조금 더 가깝게 대할 수 있고 또 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그 제3회 현대무용제라고 그랬었죠. 네. 제3회 그중에 유 교수님 작품이 있죠. 네, 그들은 지난 연초에 이스라엘에서 공연했던 네. 작품 학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 공개하는 거죠. 국내에서 처음입니까? 네. 그럼 그 유 교수님의 작품 그 중에 한 장면이죠. 다른 그러면요, 못 보겠고. 30명이 추는데요. 여기는 3사람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일부만 그럼 주겠습니다. 그 장면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아니까 미리 박수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용을 보여주신 분들은 제자입니까? 네, 제자들이죠. 어느 분들입니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 다 여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학교 선생님들이시군요. 네. 네, 어쩐지 잘하시다니. 그 현대 무용 하면은 이제 육 교수님 생각을 하게 되고, 육 교수님 그 정착을 위해서 몹시 분투하시고 노력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 한국 현대 무용 연구소인가요? 한국 현대무용협회. 협회. 네. 그걸 창설하셨죠? 네, 80년도에. 80년도. 네. 그 창설하신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현대무용이 많이 발전했고 또 무용가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그 나름대로 개인 활동하기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모두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나라 현대무용의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변 확대 그리고 무용에 대한 그런 인식도 이런 거를 높이고 그리고 협회는 그 현대무용가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 우리나라 무용계에서 현대무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현대무용이 우리나라 무용 중에서는 저 역사가 제일 짧고요. 네. 이제 20년 좀 넘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제가 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모든 무용가들이 상당히 그 단계적인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각계각층에서 많은 교직 활동을 하면서 예술가, 무용예술가적인 그런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 매력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시 현대무용이라는 것은 또 이 당대 오늘날의 우리의 춤, 우리가 외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춤보다도 앞서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다른 무용 전공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고 많은 시도를 하는 셈이죠. 현대무용이요.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기 나오신 손님들하고 좀 말씀 좀 나누셨으면 합니다. 이혜숙 씨. 현대무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열심히 적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현대 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현대 무용에 있어서 표현에 중점을 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무용이라고 하면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를 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예술도 다 그 나름대로 표현이 있지만은 이 무용만은 또 그 중에서 특히 현대무용은 개인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소리나 건반이나 화면에 화폭에 하는 게 아니고 시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내 몸을 통해서 그냥 몸의 언어죠. 그 몸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을 이 몸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접근해 있다, 가깝게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용을 이해하려고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들고 계신 마이크 그러면 마이크는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조금 크게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마이크 그러면 그 하나의 마이크라는 세 글자 글씨로는 세 글자고 마디로는 한 단어지만 무용은 그거를 10분으로 할 수도 있고 1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설명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 이 마디마디에 온 몸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이제 그걸 표현을 하는데 거기까지 오려면은 이제 이 몸의 언어가 어떠한 것이 이제 대략은 그래도 말로 되지 않을 때는 보통 우리 대화에서도 팔이 먼저 나가고 얼굴의 표정이 먼저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울 때 아주 소리로만 앵앵 우는 게 아니라 그 얼굴 어떤 표정을 하면서 굶주리는 그런 울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표정을 할 때 와서 와 닿게 관객이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용이 어떤 다른 예술처럼 발레나 한국 무용처럼 감상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현대무용은 이 관객이 같이 심취해서 그것이 나도 하나의 무용수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이 무용수와 같이 호흡을 해야만 되는 것이 현대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상당히 어렵지요. 그걸 이해하기가. 그러나 이제 더 많이 보시면 계속해서 많이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무 구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안무 구상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무용가로서는 가장 그 안무라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에요. 저는 안무할 때에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용을 실제로 몸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는 다 된 거예요. 이제 그 움직임이 팔을 이쪽으로 움직인다 하면 이 움직임이 왜 내가 나온다는 것이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거기 전까지는 아주 정말 열흘, 20날, 한 달, 어떤 때는 6개월, 1년을 고민을 하죠. 상당 고통이 있어요. 그 안무가 되어지기 이전에.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쭤주셨는데 그 작품도 한 달 동안을요. 한 달 동안에 한 시간 반 걸리는 대작이 안무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놀래요. 왜냐하면 10분 걸리는 작품을 안무하는데도 한 달, 어떤 때는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을 할 때 꼭 하루에 2시간씩 잤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 잠도 이룰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생각의 연속이 어떻게 그 안무를 하는데 그 고뇌의 그런 길로 걷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 속에 연결이 되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또 실제로 안무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구상이 꿈에서 생시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언어 이전의 의미나 그 이후의 의미 그런 것 속에서 고민을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책도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떤 책을 쓰셨어요? 책은 역시 제가 현대무용 전공이기 때문에 현대무용이라는 이런 편이고요. 네. 또 현대무용 실기라고 그러는 이제 무용수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이제 훈련을 하는 그런 실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무용을 즉흥을 이제 우리가 생활무용이라고까지 이제 저는 이끌고 가고 싶은데 이제 무용은 어떤 특정한 인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이 삶 속에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무용을 이끌어 나가느냐.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내 생각을 바로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무용 즉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밖에도 뭐 하시고 싶을 말씀 많이 있겠습니다만 유 교수님 소망은 뭡니까? 저희 큰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발레나 한국무용은 나라의 국립발레단, 국립무용단, 시립무용단 이렇게 다 한국무용과 발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무용은 이제 역사도 짧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아직 우리나라에 있지를 못한데 앞으로 국립 현대무용단이나 또는 시립현대무용단이나 또는 어느 기업의 전속 현대무용단 그래서 그러한 전문적인 직업적인 현대무용단이 하나 꼭 우리나라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도 역시 현대무용의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소망이고 이번에 있을 그 현대무용제가 성공적으로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늦게 나오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현대무용의 기수이신 무용가이시며 교수이신 유관순 교수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